안녕하십니까.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특집 수업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특강입니다. 일제의 경제 침탈이라는 주제로 제가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약간 경제발전이라고 하면 기껏 해봐야 뭐 토지 제도 이런 거였는데, 일본이 약간 체계적으로 뭔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조선을 수탈하려고 하니까 그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특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시대는 4시대로 구분했습니다.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후. 자, 1930년대 이후는 우리가 안 배웠지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900년대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 1900년대도 조선을 침탈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황무지 개간권. 이걸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황무지를 개간할 테니까 개간한 것은 일본이 다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이 주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보안에 기억납니까? 개몽운동 중에서, 애국 개몽운동 중에서 보안회라는 단체 있죠. 이 보안회가 농강회사라는 걸 만들어갖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에 반대하는 투쟁을 했고, 결국은 일본이 그래 이건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어쨌든 조선의 땅을 문득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도 일본은 철도를 부설하고요. 광산, 금, 은, 철 이런 것들, 석탄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 싸그리 다 일본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금이 안 나거든요. 금이 안 나는 이유는 일본이 이때 수많은 광산 채굴을 통해서 금을 다 캐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 1900년대 다 캔 게 아니라 이것은 쭉 1930년대까지 쭉 가겠죠. 이 광산이라든지 철도 부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일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조선의 철도를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본은 조선의 땅에 욕심이 많다고 했죠. 1910년에 조선이 병합이 되자마자 일본이 하는 것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바로 토지조사 사업은 기한부 신고제였다.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주고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네 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한부 신고제. 그런데 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요, 또 신고를 안 한 토지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안 한 토지들을 일본이 싸그리 다 들고 갔다는 거죠. 왜 신고를 못했냐면은 토지의 주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왕실의 토지, 문중의 토지, 가문의 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토지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그 토지의 주인이 불분명하니까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는 주인이 없다라고 해서 일본이 그 많은 땅을 가져갑니다. 조선 땅의 약 70% 혹은 80%까지 일본인이 다 가져가고요. 조선 총독부에서 이걸 동양 척식 주식회사로 넘겨가지고 이거를 일본인 대주주에게 넘겼다는 거죠. 조선의 땅을, 한국의 땅을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몰수를 한 다음에, 신고를 안 했다는 명목으로 몰수를 한 다음에, 주인 없는 땅이잖아, 우리가 주인을 만들겠어 이렇게 해서 일본인들에게 싼 가격에 넘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지난 시간에 언급을 안 했는데 소유권은 인정하는데요, 경작권은 부정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소유권은 뭐고 경작권은 뭘까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토지를 소유하는 토지 주인. 그럼 경작권은 뭐냐? 대체로 토지를 가진 사람들 보면 대지주들이죠. 또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혼자 그 땅을 다 경작할 수 없습니다. 왜? 땅이 너무 넓게 가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대를 이어서, 자, 내 이웃 사는 너야, 넌 토지가 없잖아, 그럼 이 땅 경작해라. 네 자식에게도 경작할 수 있게 하고 네 손자에게도 경작할 수 있게 할게. 이게 바로 경작권입니다. 암묵적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암묵적으로 내 이웃에 사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살펴 주겠다, 대신 너희가 나를 도와주니까 내 땅을 너희가 경작해주고 내 땅을 관리해주니까 너희 먹고 살게 해줄게. 경작권 이거 인정해줄게. 네 자식, 네 손자들 평생 이 땅을 경작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내 땅 관리 잘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경작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농민들이
지주들의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한 거죠. 지주들도 암묵적으로 이 사람은 대를 이어서 우리 집안을 위해 일을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경작권을 인정해줘야 돼. 이렇게 암묵적으로 서로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은 소유권을 인정하고요, 이 경작권을 부정해버립니다. 이 경작권을 부정해버리면 누구의 힘이 강해지냐면 바로 지주의 힘이 강해지죠. 왜? 이제 지주의 힘이 강해지죠. 이제 만약에 경작을 하는 소장농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작권이 부정되니까. 저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을 경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경작권은 없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하겠어 하면서 경작을 하려고 하는 소장농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지주들이 힘이 강해지고, 왜 이 지주들이 힘이 강해졌느냐? 이때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일본인 대지주들이 늘어났거든요. 일본인 대지주들이 이제 조선의 경계를 침탈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해주려고 약간 이런 식의 과정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기한부 신고제 경작권을 부정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회사령을 해서 허가제, 한국 기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조선인 기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은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러다가 이 시기는 무단통치 시기죠. 그러다가 민족 분열 통치 시기에는 일본이 약간 허용해주는 제스처를 취하죠. 그래서 실시한 게 산미증식계획입니다. 조선이 먹고 살 게 없다. 왜 먹고 살 수 없느냐? 농사 생산량이 적지 않느냐? 자, 이제 농업 생산량을 이제 현대식으로 늘려서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다. 어떻게? 종자를 개량하자. 자, 똑같은 벼를 심어도 어떤 종자는 풍흉에 강해서 많이 수확할 수 있고 어떤 종자는 적게밖에 수확이 안 된다. 조선인 종자는 수확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자를 개량해서 많이 생산될 수 있는 종자로 개량하고, 수리시설 우리가 만들어줄게, 일본이. 자, 비료도 우리가 줄게. 이렇게 일본이 조선을 회유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산량 많이 늘리자라고 한 게 산미증식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자 개량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일본인 입맛에 맞는 쌀을 조선에 심으려고 한 거죠. 일본인 입맛에 맞는 쌀 있죠. 일본 쌀과 우리나라의 쌀이 종자가 달라요. 지금 베트남 쌀과 우리나라의 쌀이 종자가 다르듯이 약간 똑같은 쌀이라도 특성이 다르거든요. 일본인 입맛에 맞는 종자를 조선에 심으려는 의도, 그리고 수리시설과 비료, 이거는 지주들에게만 돈을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소장농들에게는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오히려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한 거죠. 이 산미증식 계획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생산량은 별로 안 늘었어요. 아무리 해봤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들 쌀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필요로 하는 양은 끊임없이 늘었겠죠. 유출량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농민들이 이제 뭐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떠난다는 거죠. 이제 유랑하면서 화전민이 되거나 국외로 이주하거나 농민 몰락하고, 지주는 오히려 성장하게 됩니다. 왜? 지주들은 왜 성장합니까? 그렇죠. 수리시설, 비료 개량을 명목으로 수많은 일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고요. 그 지원금을 가지고 오히려 이름을 늘리는 게 아니라 땅을 늘리는 거죠. 지원금을 받아서 땅을 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당연히 생산량은 크게 늘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은 계속 유출되니까 농민들은 먹고 살 게 없어서 몰락하게 되었다. 1930년대 오면 더 심해집니다. 이때를 우리는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1930년대는 의미가 있는 이게 일본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륙으로 진출합니다. 뭐 만주사변, 1931년, 그리고 태평양 전쟁 38년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 기간에, 자,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수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군수물자가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선을 병참 기지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중화 사업, 군수시설을 조선에 때려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물자를 공급하겠다. 나중에는 이게 돈이 부족하니까 식량을 배급제로 합니다. 뭐 진짜 딱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쌀을 줍니다. 그리고 식량을 공출해 갑니다. 저것들 필요한 건 다 뺏어간다는 거죠. 식량뿐만 아니라 철, 이런 것들 있죠. 철, 쇠숟가락, 쇠로 된 것들, 총알, 무기 만들어야 된다고 다 뺏어갑니다. 이때 조선인들 숟가락이 없어서 손으로 먹고, 뭐 종 같은 거 있죠. 쇠로 만들어진 종, 절에 있는 거, 그런 것들까지 녹여서 총알로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일제의 경제 침탈입니다. 황무지 개간권, 철도, 고설, 광산.
그리고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1920년대 산미 증식계획, 회사령, 1910년대 회사령의 1920년대 어떻게 회사령이 폐지됩니다. 뭘로? 신고제로.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회사령. 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조사 사업, 산미 증식계획, 병창 기재화 정책, 그리고 회사령.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강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회사령 폐지, 1930년대 병창기지화 정책,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회사령 폐지, 1930년대 병참기지화 정책,